자, 경영학 2025년도 대비 특강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좀 유튜브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예,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자, 2025년 노무사 1차 대비해서 경영학 디딤돌 임무 특강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좀 드릴 텐데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선은 이제 챕터 1은 앞으로 이제 경영학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될지 출제 경영하고 그다음에 예상 유형들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볼게요. 우선은 1차 시험의 범위에서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경영학 원론, 그리고 인적자원관리론, 그다음에 조직행동론. 특히 인적자원관리, 그러니까 인사노무 쪽하고 조직행동론, 이거 이제 2차에서는 경영행동론으로 해서 경영조직론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1, 2차가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경영학에서는 경영전략,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관리론, 생산운영관리, 그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무관리 쪽하고 이제 회계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영학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비전공자라고 해도 내용이 이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아요. 예. 아주 난이도가 있거나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아주 좀 넓은 범위에서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이게 딱 함축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깊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고요. 재무회계 쪽이 이제 문제가 25문제에서 이제 40문제로 늘어나면서 문제 수가 좀 늘었어요. 기존에 한 5문제 나오던 게 이번에 이제 24년도에는 총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시는 부분이 또 계산 문제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도 이번에 뭐 듀레이션이라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고 제가 또 그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 하여튼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차는 하나 이제 지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관문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얻을 수 있는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볍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 1차에서는 이제 인적자원관리론하고 조직행동론 같은 부분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게 2차를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경영학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2차 과목에서 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1차에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학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경영학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내용 면에서는 경제학보다는 경영학이 상대적으로 좀 쉽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난이도가 그 전에 25문제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문항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그 전에 25문제 내던 것들은 이제 15문제를 더해서 40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60점을 만약에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과감하게 계산 문제 같은 거를 버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 다르겠죠. 자, 최근 10년간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한 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인사조직 쪽이 당연히 문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인사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23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출제됐던 전체 비율은 한 3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데가 이제 재무하고 회계 쪽, 재무회계 쪽이 24% 정도가 되죠. 그리고 마케팅 쪽 같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한 16.9, 한 17%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운영 관리하고
경영정보 시스템, MIS 쪽을 합쳤을 때 한 14%에서 15% 정도, 그 사이가 이제는, 생산운영관리하고 MIS 쪽, 보통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컴퓨터 일반 상식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걸 합쳤을 때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전략 파트에서 한 13%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생산운영관리나 경영전략은 뭐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24년도는 좀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뭐 당연히 뭐 내년에 똑같은 이런 비중으로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24년도 출제된 걸 보시면 인사조직이 당연히 이제 월등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죠.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8%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쪽. 재무회계 쪽이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중에 이제 계산 문제도 몇 문제가 섞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5. 그리고 재무회계 쪽이 이번에 아마 시험 보신 분들도 느끼겠지만 이쪽이 제일 까다로웠을 거예요. 제일 까다롭게 느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 뭐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작게 나왔습니다. 12.5% 정도. 5문제가 출제가 됐고, 생산운영관리가 MIS를 포함해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출제위원분 중에 이쪽에 더 강점이 있는 출제위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 비중으로 한 20% 정도의 비중으로 해서 8문제를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뭐 이렇게 이 마케팅하고 생산운영 관리는 약간 비중의 차이가 생길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전략 같은 경우 7문제에서 이제 17.5%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산운영 관리도 이번에 시험 보고 나온 분 얘기 들어보면 재무회계 쪽하고, 의외로 이제 재무회계는 뭐 까다로우니까 포기하고 찍은 분들도 꽤 있고요. 생산운영관리 쪽 같은 경우는, 뭐, 비전공자 같은 경우, 뭐, 이런 쪽 파트를 전혀 모르시니까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운영관리도 약간 어렵게, 난이도가 좀 난이도가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번 이제 출제되는 것들을 예상을 또 해보면,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인사조직은 한 10에서 11문항을 했는데, 최대한 12문항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한 11문제 정도, 10.5문제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비중이 제일 높게 나올 거고, 뭐 당연히 이제 재무회계 파트도, 9에서 한 10문제 정도로, 많이 나오면 10문항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4%, 25% 정도의 비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은 뭐 마케팅하고 생산운영관리 경영전략은 당연히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씩 이제 역전되기도 하겠죠. 그 전에 과거에는 마케팅 쪽이 재무회계 다음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처럼 뭐 운영관리가 더 많이 나오고 마케팅 적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도 한 5에서 7문항 정도, 운영관리도 한 7에서 8문장, 많이 나오면 8개, 6개에서 8문장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영전략은 뭐 이제는 범위가 작다 보니까 한 5에서 7문제 정도. 그리고 이 마이크로포터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도 출제가 됐지만 경영전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비중이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듀레이션이라는 생뚱맞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죠?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